사실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 때 사용했던 수식을 조금 가져올 거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복습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강의를 듣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번 강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전자라는 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 내용을 복습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복습을 시간을 짬짬이 내서 하기를 바라겠어요. 자,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홀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요. P타입 매테리얼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N타입 매테리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디플리전 리즌과 경계 부분에는 그 홀의 컨센트레이션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N타입 매테리얼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디퓨전을 해서 가면 갈수록 리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사라져서 농도가 낮아졌죠. 이거를 우리가 그 로케이션과 홀 컨센트레이션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P 뭐라고 썼었지? N에 XN0라고 썼었는데 요거는 사실 뭐의 합이냐면 지금 P 쪽에서 넘어온 애 지금 이렇게 넘어온 애 얘의 콘센트레이션을 우리가 PN이라고 하면요. 요것과 원래 있던 홀의 콘센트레이션 얘의 합이에요. 원래 있던 홀의 콘센트레이션은 뭐냐면 그 thermal generation에 의해서 생성이 된 거죠.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 자, 이게 forward bias 상태였는데, 자, reverse bias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forward랑 reverse는 방향이 반대니까 뭔가 반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forward bias일 때 이 바운더리에서 증가했으니까 reverse bias에서는 감소할 거다라고 일단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 실제로 볼 수 있듯이 reverse bias일 때는 원래 갖고 있던 홀의 콘센트레이션보다 훨씬 더 낮은 양의 홀의 콘센트레이션을 이 디플리전 리전과 N타입 매테리얼의 바운더리에서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따져볼 건데 어떤 수식으로부터 출발할 거냐? 우리가 이전 장에서 요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의 그 아까 이렇게 그리면 요 델타 PN을 구했었죠. 이 바이어스를 걸어주겠다에 따라서 얼마나 컨센트레이션이 바뀌냐 그 델타 PN을 구했었는데 얘는 어떻게 됐었냐면 PN0 마이너스 PN이에요. 여기 N 빠졌네. 얘는 정리해보면 PN의 익스포넨셜의 Q over KT times V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줬으니까 V 대신에 마이너스 VR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VR의 크기가, absolute value가 뭐 이런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1보다 한참 작아질 거예요. 그럼 결국 델타 PN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PN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델타 PN이 뭐냐면 원래 갖고 있던 값과 지금 바운더리에서의 홀 컨센트레이션의 차이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델타 PN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 때문에 이게 PN이라 그랬고 리버스 바이어스 때문에 마이너스 PN만큼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바운더리 값은 얼마냐? 거의 0이라는 거죠. 원래 PN이 있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PN을 뺐으니 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 디플리전 리전과 N타입 매테리얼 바운더리에서의 홀 콘센트레이션은 거의 0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좀 전류가 안 흐르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우리가 세츄레이션 커런트 혹은 리버스 커런트가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thermal generation 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thermal generation 되는 애들이 있을 건데 열에 의해서 걔네들만 아주 작게 이렇게 상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리버스 커런트를 결정을 하는 거고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 리버스 커런트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홀에 대해서 봤고요. 일렉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렉트론도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되면 그 P타입 매테리얼에 있던 일렉트론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 바운더리에서는 0까지 콘센트레이션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의 상황에서의 그 콘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있을 때 쿼지페르미 레벨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포워드 바이어스가 그려져 있을 때 쿼지페르미 레벨 그려봤죠. 그거랑 동일하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일단 이런 PN 정션 다이오드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걸어주기 위해서 양쪽에 컨택을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이 컨택을 이용해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줬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여기 보면은 P타입 뉴트럴 리전이고 N타입 뉴트럴 리전이에요. 얘네들은 이 바이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그러니까 얘네만의 고유한 그 에너지 밴드의 구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P타입 매트리얼의 컨덕션 밴드, 여기 P타입 매트리얼의 페르미 레벨, 여기는 밸런스 밴드. 마찬가지로 N타입도 컨덕션, 페르미 레벨, 밸런스 밴드를 가지고 있고요. 얘네 간의 구성은 뭐 바이어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핑 컨센트레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으니 얘는 더 이상 thermal equilibrium 상태가 아니고 steady state이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두 개로 나뉜 쿼지 페르미 레벨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쿼지 페르미 레벨을 어떻게 그리냐?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 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디플리전 리전이 있으면 각각의 페르미 레벨은 저쪽의 디플리전 리전이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쭉 올라가가지고 붙게 되는데 어디서 붙냐? 컨택 지점에서, 요 컨택에서. 그리고 이게 쭉 내려와서 붙게 되는데 이 컨택 지점에서 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쿼지 페르미 레벨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알아두실 필요 없고요. 그냥 참고로 이렇게 그려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면 그냥 리버스로 아주 작은 세츄레이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지를 점점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전류가 확 증가해버려요. 되게 크게 확. 얘를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고요.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 여기가 리버스 리즌이에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전압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그 절대값이 크지 않을 때는 작은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류가 엄청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을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브레이크다운에는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이 있어요. 이 둘 다 밖에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보기에는 동일하거든요. 리버스 전압이 점점 증가하다가 갑자기 전류가 확 커진다. 이게 단데 메커니즘은 완전 달라요. 그 차이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 아주 간략히 봐보면요. 제너 이펙트,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비교적 이 낮은 레벨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에벌런치 브레이크다운은 비교적 리버스 볼테지가 큰 영역에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차이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발생을 하면 그냥 제너 브레이크다운 발생한 다음에 다시 전압을 낮춰주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뭔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소자를 어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은 한번 일어나고 나면 소자가 파괴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제너 브레이크다운과 어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의 간략한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제너 브레이크다운부터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일반적으로 그 P타입과 N타입이 모두 높은 농도로 도핑이 되었을 때 발생을 해요. 왜 이게 높은 농도로 도핑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지는 이 아래 그림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일단 이 왼쪽 그림부터 봐볼게요. 지금 얘 보면 thermal equilibrium 상태예요. 우리가 포텐셜을 아무것도 안 가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페르미 레벨이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thermal equilibrium 상태고 이 그림으로부터 도핑 농도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도핑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P타입 먼저 볼게요.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페르미 레벨은 밴드갭의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지금 이 그림 보면 페르미 레벨은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해요. 밸런스 밴드와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핑 농도가 높은 P타입 매트리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N타입 매트리얼을 보게 되면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페르미 레벨이 밴드갭의 중간보다 점점 올라가겠죠. 얘 봐도 컨덕션 밴드랑 페르미 레벨이 굉장히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도핑 농도가 굉장히 높은 N타입 매트리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줄 거예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지금 얘는 일렉트론의 지금 이 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은 P타입 쪽은 더 올라가고 오른쪽은 더 내려올 거예요. 아, 여기서 그리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 중간과 같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P타입 쪽의 컨덕션 밴드에 이렇게 많은 수의 홀들이 있어요. 베일런스 밴드에. 원래는 얘가 지금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같은 에너지 레벨에 보니까 저쪽에 컨덕션 밴드 비어있는 자리가 꽤 많네요. 만약에 이 간격이 가깝다 그러면 이 홀들이 홀이 아니라 일렉트론이다. 일렉트론, 실수요. 일렉트론이 있어요.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 일렉트론들이 손쉽게 저 컨덕션 밴드의 빈자리로 넘어가겠죠. 이 간격이 좁다면. 멀다면 쉽게 못 넘어가겠지만 좁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터널링이에요. 우리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 할 때 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할 때 터널링이 뭔지 배웠었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간격이 좁다면 일렉트론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고 얘가 뭐냐면 전류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왜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높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게 PN이요.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높으면 이 디플리전 리전이 좁을 거예요. 만약에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낮으면 디플리전 리전이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높아야만 이 디플리전 리전의 위스가 좁고 위스가 좁아야만 그 베일런스 밴드, P타입의 베일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N타입의 컨덕션 밴드로 손쉽게 터널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헤빌리 돕되어 있는 그러니까 높은 농도로 도핑되어 있는 다이오드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슬라이드에 다시 나와 있는 건데요. 터널링 프로버빌리티가 그 width의 width barrier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뭐 디플리전 리전의 barrier width라고 해도 되겠죠. 얘랑 관련이 깊어요. 따라서 이 터널링이 잘 되려면 위스가 좁아야 된다. 그에 따라 도핑 농도가 높아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어밸런치 브레이크다운을 볼 건데요. 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다이오드랑은 조금 달라요. 그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P와 N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높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뭐 높은 경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PN 정션 다이오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와 비해서 그 도핑 농도가 높지 않다라고 하면 P와 N이 낮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디플리전 리전의 위스가 넓은 거고요. 터널링이 잘 안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에벌런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데 자, 에벌런치 브레이크다운이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이쪽에 포지티브 포텐셜을 걸고 이쪽에 네거티브 포텐셜을 거는 거예요.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예요. 일렉트론이 이렇게 딱 터널링에서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디플리전 리전을 생각을 해보면요. 디플리전 리전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러한 이 필드에 의해 오른쪽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할 때 충분한 에너지를 받았다. 그 상황에서 레티스랑 스캐터 한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하나씩 더 생겨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홀은 또 레티스 스캐터링하고 일렉트론도 레티스 스캐터링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 작은 일렉트론 하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과 홀이 주르륵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애를 에벌런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고요. 일렉트론과 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류가 갑자기 확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벌런치 브레이크다운에 의해서 생성되는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의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요 N인 같은 경우는 아까 디플리전 리전에 이렇게 일렉트론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 들어온 콘센트레이션이에요. P 쪽에서 들어온 콘센트레이션. 자, 그러면 얘로 인해서 막 에벌런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막 많이 나올 거예요. 얘를 N 아웃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P는 뭐냐? P는 뭐냐면 이 일렉트론이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레티스 스캐터링을 해가지고 일렉트론 홀 페어가 나올 확률. 그럼 이걸 왜 계속 더했냐? 왜 계속 더했냐면 이건 첫 번째 충돌. 충돌 나고 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무한대까지 더해주면 걔가 결국 나타나게 되는 일렉트론의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거죠. 이 관계로부터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 팩터라는 애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MN이라고 했고 얘는 N인분의 N 아웃이 될 거고 자 얘가 멀티플리케이션 멀티플리케이션 팩터라고 하는 건데 얘를 미수식으로부터 정의를 하면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이 probability가 확률이 1에 매우 가깝다면 멀티플리케이션 팩터는 무한대가 될 거예요. 즉 아주 작은 그 일렉트론이 디플리전 리전으로 들어갔을 때 거의 무한대의 일렉트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브레이크다운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이에요. 자, 앞에서는 이 멀티플리케이션 팩터를 계산으로 구했다면 이걸 실험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실험적으로 구하면 이와 같은 그 멀티플리케이션 팩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물질마다 이 n이 3에서 6 정도 되는 값 사이에 어떤 의미의 값을 갖는다. 그 물질의 차이는 요 n의 차이로서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 팩터의 차이를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이 있어요. 요 그래프로 설명이 되는 건데 요거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사용이 됐어요.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얘네에서 도핑 농도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그랬더니 브레이크다운 볼테지가 이렇게 낮아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도핑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위스가 줄어들 거예요. 디플리션 리진의 위스가 줄어들 거예요. 도핑 농도가 낮으면 요 정도고 도핑 농도가 높으면 요 정도의 그 디플리전 리즌의 위스가 생긴다라고 해볼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동일한 리버스 바이어스 볼테지를 걸어줬어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걸어줬는데 우리가 가정을 뭘 했냐면 포텐셜은 뉴트럴 리전엔 걸리지 않고 디플리전 리전에만 걸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즉 이렇게 걸려있는 애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포텐셜이 걸려있으니까 이 필드도 지금 같이 걸릴 텐데 단위 길이당 이 필드를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이 훨씬 세요. 아래쪽이 작게 그렸는데 아래쪽이 훨씬 세기 때문에 이 위스가 좁으면 좁을수록 일렉트론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기도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그 피크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일렉트론이 충분한 에너지를 갖기가 더 쉽기 때문에 쉽게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다. 그래서 낮은 전압에서도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다. 브레이크다운 볼티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그리고 물질마다 또 차이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밴드갭이 큰 애면 큰 애일수록 우리가 그 일렉트론이 익사이테이션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오나이제이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갭이 크면 클수록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결론은 밴드갭이 큰 물질은 브레이크다운 볼테지도 높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보면 더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도핑 농도를 더 높여주게 되면은 결국 어느 순간부턴 그냥 전부 다 터널링 이펙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제너 다이오드처럼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핑 농도에 따라서 어발란치 브레이크다운인 메인인 구간이 있다가 점점 높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너 브레이크다운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부터는 그냥 참고 슬라이드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깊이 알라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브레이크다운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다이오드의 특성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non ideal effect예요. 우리가 다이오드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non ideal effect를 최소화해 줘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는 브레이크다운 볼테지를 저쪽으로 더 크게 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width를 넓혀줘야 돼요. 디플리전 리전의 width를. 디플리전 리전의 width는
그 P와 N의 도핑 콘센트레이션의 관계가 있었는데요. 그럼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낮춰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높은 도핑 콘센트레이션을 갖는 P와 N 사이에다가 어떤 한 리즌을 삽입해줘요. 이 삽입된 리즌은 도핑 콘센트레이션이 조금 낮아요. 그렇게 되면 뭐 이와 같이 되는 건데 얘나 뭐 얘나 비슷한 건데 요 사이 진짜 컨택 사이에서 디플리전 리즌이 생기는 이 사이에서는 한쪽의 콘센트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도핑 그 디플리전 리즌이 넓게 나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다운 볼테지를 조금 더 증가시켜서 논 아이디얼 이펙트를 조금 영향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때 리버스 바이어스가 굉장히 크게 걸리면 디플리전 리전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데 뭐 얘를 펀치 트로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그냥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간략히 언급한 거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용이에요. 뭘 볼 거냐면 제너 브레이크다운을 이용하는 다이오드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한 가지를 볼 거예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볼테지 레귤레이터로 사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제너 다이오드 특성을 보면 제너 다이오드라는 것은 제너 브레이크다운을 이용하는 다이오드예요. 일단 그 전에 다이오드의 기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일반 다이오드죠.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 끝을 좀 다르게 그려줘요. 너무 과하게 그렸나?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끝이 꺾여 있다면 얘는 제너 브레이크다운 특성을 이용한 다이오드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얘를 제너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제너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VI 커브를 갖는데 포워드 리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다이오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리버스 리진에서는 이 브레이크다운 볼테지가 원래는 뭐 저쪽 끝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땡겨온 그래서 이 부분을 꽤 낮게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을 갖는 게 제너 다이오드고 이 영역까지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다이오드가 고장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게 제너 다이오드의 한 가지 특징이고 그럼 얘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 볼테지 레귤레이터라는 걸 만드는데요. 지금 이게 볼테지 레귤레이터 회로예요. 편의상 이 아래쪽을 그라운드라고 해볼게요. 접지를 시켰어요. 지금 이쪽은 플러스가 인가가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17V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AC가 인가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제너 다이오드는 지금 리버스 리진에 있어요. 리버스 바이어스예요. 리버스 바이어스인 상황이면 이쪽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얘는 15V 이상 걸릴 수가 없거든요. 15V 이상 걸린다라는 거는 전류가 무한대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거의 무한대로. 그런데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가 거의 무한대로 흐르지 못할 거고 그 말은 이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는 지금 이와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V가 걸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뭐냐?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압이 아무리 변해도 15V 이상만 되어 있다라면 이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는 양단의 전압은 15V로 고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귤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갖다 놓는 걸 레귤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랑 저항 하나 써주긴 해야겠지만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볼테지 레귤레이터를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보면 주로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 다뤘고요. 뭐 리버스 바이어스에 대해서만 다뤘죠. 이때 논 아이디얼 이펙트가 있는데 이를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했고 브레이크다운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너 브레이크다운, 두 번째는 어벌런치 브레이크다운. 제너 브레이크다운은 전압이 낮은 그 리버스 바이어스가 낮은 데서 발생을 하는 현상이고 어벌런치 브레이크다운은 높은 데서 발생을 하는 건데 제너 브레이크다운 같은 경우는 회로를 그 소자를 고장내지 않지만 반면에 어벌런치 브레이크다운은 소자를 고장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메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도핑 농도를 낮췄고 제너 브레이크다운이 없고 어벌런치 브레이크다운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핑 농도를 낮췄고 그러니까 제너 다이오드는 도핑 농도가 높고 어벌런치 브레이크다운이 나오는 애는 도핑 농도가 낮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